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이가희입니다. 내일은 2018학년도 전국 고등학교 3학년들이 치르는 3월 전국 연합학력평가가 있는 날인데요. 학력평가를 치른 뒤에는 틀린 문제를 반드시 풀어보고 오답노트를 정리해두고 수능까지 이론 습관을 이어가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 올해 수능에 처음으로 영어 절대평가가 도입되는 만큼 영어 난이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시험 후에 시험 결과에 연연하기보다는 대학별 영어 반영 방법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앞으로의 학습 전략을 세워두는 것도 좋겠습니다. 내일 시험 잘 치르고 이후에 학습 계획도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2학년 학생과의 진학 상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지금 시작합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오늘도 학생들을 위한 진학 상담 이어가 볼 텐데요. 먼저 진학 상담을 함께 해주실 전문가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먼저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입니다. 대진고등학교 안성환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진고등학교 안성환입니다. 오늘 제가 학급에서 담임을 하고 있는데 학생 하나가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못해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학생하고 상담을 하면서 너는 약속을 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금방 어길 수가 있냐? 라고 물어봤더니 내일 보는 모의고사를 준비하느라고 5시까지 공부를 했답니다. 그 학생의 마음은 좋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3월달 모의고사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만큼 준비를 철저히 하고 싶다라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갔지만 사실 3학년은 모의고사가 아직도 3월, 4월, 6월, 7월 이렇게 수시 전까지 9월까지 생각하면 수시 전까지 이렇게 많은 모의고사가 있기 때문에 그 모의고사의 의미는 수시의 원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어떤 수준인가를 측정해주는 그런 가치가 있고 정시까지 어떻게 하면 약점을 보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지표인 것뿐이지 5시까지 공부한다고 해서 무언가가 갑자기 달라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내일 모의고사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응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대입 합격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짜주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한성여고 연구진학부장이신 김영주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주입니다. 내일 우리 고3 학생들이 3월 학력평가를 치르는데요. 많이 긴장하실 거예요. 근데 그 환경은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보는 것과 같이 만드세요. 그런데 그리고 마음가짐도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집중해서 시험을 치르고 나서는 시험 결과에 그렇게 연연해 하지는 마시고 충분히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서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3월 학력평가에 가장 큰 의의는 내가 앞으로 대수능까지 어떻게 보완하고 어떠한 전략을 세워서 최고의 성적을 성취할 것이냐 하는 것이니까 그 전략의 한 단계로서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충남 서령고등학교 최진규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령고등학교 최진규입니다. 저도 올해는 그 고3 담임을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 반 학생들이 내일 시험을 어떻게 치를 건지 참 걱정도 되고 또 기대도 되고 뭐 당사자들은 더 지금 마음이 착잡하겠죠. 내일 이제 시험을 치르고 나서 곧바로 이제 또 채점을 할 테고 본인들의 결과를 이제 가시적으로 알게 될 건데 또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성적이 안 나와서 실망할까봐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단 이제 수능 모의고사니까요. 아마 이제 우리 학생들 중에는 수능을 필요로 하지 않고 대학에 이제 진학하는 학생들도 꽤 많을 겁니다. 본인의 어떤 능력을 한번 평가해 본다는 선에서 그렇게 이제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수험생과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수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문의 전화 02-311-5441에서 2번으로 해주시고요. 상담 신청은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자, 그럼 1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학생은 어떤 학생인지 안성환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실까요? 네, 그럼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학생은 수의사를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1.82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1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수의사, 동물생태학자, 수의학과입니다. 희망대학은 서울대 수의학과 일반전형과 정시전형, 건국대 수의학과 정시전형,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정시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저는 수의사를 지망하고 있는 고3 학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지금 상담을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제 개학한 지 며칠 안 됐고 3학년이 된 지도 며칠 안 됐을 텐데 기분이 어떠세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렇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게 맞습니다. 오늘 상담을 통해서 그 스트레스를 좀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상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벌써부터 상담받으면 1년 동안 어떡해요. 조금만 걱정을 덜어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상담 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담은 김영준 선생님께서 해주실 거고요. 먼저 우리 학생의 간단한 특징과 핵심 포인트부터 짚어주실까요? 네, 제가 학생의 키워드를 수의사, 동물생태학자, 수의학과라고 정해봤습니다. 나름 이유가 있는데요. 이 학생은 이제 어릴 때부터 동물이 좋아서 수의사가 되기로 생각을 했었어요. 아마 임상 수의사가 되려고 했었겠죠. 그러다가 로드킬에 관련된 동영상을 보고 나서는 동물 생태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서 동물 생태학자도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는 진로가 좀 확장되었죠. 수의사도 좋고 동물 생태학자도 좋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 이 학생이 진로하고 학과를 면밀히 살펴야 될 것이 사실 이 학생은 수의사가 돼서 동물 생태에 관련해서도 연구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동물 생태학이라는 거는 생물학과에서 다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생물학과에서도 일반적으로 미생물 생태라든지 아니면 식물 생태학이라든지 뭐 어류라든지 조류라든지 이렇게 군집을 이루는 동물이나 식물에 대한 생태는 많이 다루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 학생이 원하는 이 학생은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나오는 그런 그 동물 한 개체 한 개에 대한 뭐 보호라든지 생태 연구 이런 걸 원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것은 국내에서는 잘 다뤄지지 않아요. 학부 과정에서는 대학원을 가거나 뭐 외국에 유학을 가거나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수의사도 또 여러 종류의 형태가 있어요. 임상 수의사 말고도 뭐 방역, 우리 지금 뭐 구제역이라든지 AIU 같은 그런 동물 질병에 대한 그 방역을 하는 수의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의사가 하는 역할과 수의학과에서 다루어지는 것과 동물 생태학자가 되기 위해서 또 지원해야 되는 학과라든지 하는 것들을 조금 면밀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까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을 보니까 그 원하는 전형에 정시 전형이 많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전형은 어떤 전형인가요? 네. 이제 사실 학생이 가장 유리한 전형은 정시 전형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일지망 첫 번째 유리한 전형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짚었냐면 유리하다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전형이 될 것 같아요. 이 학생이 서울대 수의학과를 원하는데 서울대 수의학과는 사실 공식적으로는 수시 전형에서만 선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시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정시 전형에서 선발하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수시에서 40명 선발하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 30명이 등록을 하고 10명이 이제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시 2월 인원이 정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정시에서 이제 선발이 되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올해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죠. 대충 뭐 이 정도의 인원이 정시로 2월 되긴 하겠으나 그렇다면 2월 인원만 가지고 한다면 조금 변동성이 있고 또 모집 인원이 적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학생부 종합전형이 좀 주력해라라는 뜻으로 이제 서울대 수의학과를 가려면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첫 번째 짚어볼 전형입니다. 유리한 전형이라기보다는 첫 번째 짚어볼 전형이고 두 번째로는 정시 전형, 세 번째로는 논술 전형을 제가 말씀드려봤습니다.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교과가 1.82등급이기 때문에 그런데 좀 비교과가 보완할 필요가 있어서 서울대에 지원하기에는 조금 종합전형에서는
몇몇 가지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보완해야 될 점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렇고 정시전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모의고사 성적만 봤을 때 100분위가 98.25이기 때문에 도전 가능하다, 또 뭐 어느 정도 적정하다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전형, 그런데 이제 수학 성적이 좀 불안하기 때문에 수학 성적을 보완하셔야 되고요. 사실 학생이 원하는 대학이 서울대랑 고대인데 또 논술 전형은 사실은 없죠. 서울대나 고대는 논술은 없는데 세 번째 부득이 이제 3순위로 한다면 논술 전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짚어봤습니다. 네. 모의고사 성적으로만 보면은 희망학과에 지원 가능한 성적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지금부터는 모의고사 성적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월 모의고사 성적을 살펴보면요. 국어는 100분위 99.18의 1등급, 수학 가는 97.61의 1등급, 영어는 원점수 98의 1등급, 한국사 50의 1등급, 화학원은 98.3의 1등급, 생명과학원은 97.61의 1등급, 모두 1등급입니다. 그리고 국어라고 비교해 봤을 때 국어 뭐 다 1등급입니다. 그래서 네. 변함이 없이 1등급이긴 해요. 100분위가 약간 변하긴 했습니다만.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추가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네. 그런데 국어, 수학, 탐구의 100분위 합을 보면 이제 이 우리 2018학년도 학생들부터는 영어가 이제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일단 100분위 합에서는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국수탐 100분위 합을 보면은 294.75점, 평균은 98.25입니다. 등급 평균은 1등급이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이 전년도에 3월부터 11월까지 모의고사 이제 지방이라서 그런지 모의고사를 4번 봤더라고요. 그 4번 본 모의고사에 국어하고 수학 합 100분위 합의 추이를 한번 살펴봤는데 3월에 98.02, 6월에는 97.43, 9월에는 97.37, 11월에는 98.99. 그래서 대체적으로 안정적으로 이제 이 100분위 점수를 유지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 등락이 있는 이유는 수학 성적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수학이 9월에는 95.68이었다가 11월에는 97.61이 되었는데 물론 여긴 재수생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그 점수라고는 할 수 없지만 미뤄 보건대 학생이 이제 이 수학 성적을 어느 정도 조금 아무래도 학생은 정시에 지금 비중을 둬야 되기 때문에 수학 성적이 어느 정도 좀 안정적으로 97.61 또는 뭐 98 정도까지 마크가 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수학 성적의 향상에 좀 만전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모의고사 성적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학생부에 대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네. 자,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신 성적은요. 국어는 1.75등급, 수학 1.77, 영어 1.75, 과학 2.07, 평균 1.82등급입니다. 주요 과목의 주요 교과의 내신 추이를 보면 국어는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했고요. 수학은 1에서 1.5에서 2에서 2.1로 해서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그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에는 2등급이었다가 1등급이었다가 다시 2등급이 되었습니다. 학생활 이 학생이 이제 그 비평준화 지역에 있는 지방의 고등학교 학생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신 성적 향상이 좀 어려웠습니다라고 말하고는 있는데 이제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래도 3학년 때는 조금 더 내신 성적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좀 올랐으면 좋겠다는 이제 바람을 가져보죠. 어쨌든 이 학생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순으로 우수한 그런 성적을 갖고 있는 학생입니다. 네. 우리 결정적 코치이신 안성환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의 성적 어떻게 보셨어요? 성적을 정말 감동을 받으면서 봤습니다. 네, 모두가 다 1등급인 학생을 정말 네. 오랜만에 만났는데요. 저도요. 이 와중에서도 제가 팁을 줘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부득불 이야기를 한다면 두 가지 포인트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수학하고 과학 탐구의 종류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비평준화 지역에 있는 학생이었지만 교과 등급이 2학년 심화 수학이 갔었을 때부터 약간 떨어지기 시작을 했었고 원점수를 추정을 해보니까 11월 달에 봤었던 수학 가형의 원점수가 한 92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성적이라고 하면은 원점수 대비로 봤었을 때 충분히 보정을 받을 수 있는 급간에 해당되는 학생이거든요. 하지만 과학 탐구 같은 경우에 보면 화학 같은 경우에 한 45점 내외 정도,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최대한 수학이나 과학에 대해서 기본기가 없는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서 충분히 준비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런 상황에서 사실 정시에서 수의학과를 뽑는 전형 자체가 서울대에서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한 가지 당부를 좀 한다면 학교에서도 똑같은 고민을 할 것 같은데요. 과학 탐구 영역에서의 원투 과목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보통 투 과목을 시작을 하게 될 텐데 4월 전까지 과학 투 과목에 대해서 좀 면밀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도움 얘기를 좀 주자면 통상적으로 연고대선 정도의 끝선부터 같이 맞물려서 건국대학교 수의학과가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7등급선 정도를 갖다가 그 선으로 잡는다라고 하면 전년도에 원원 과목을 선택했었던 학생들의 비율 자체가 요 레인지에서부터는 거의 한 원투 과목이 4나 3 정도가 되고 원원 과목을 선택했던 학생들이 6이나 7 정도까지 올라갔었단 말이죠. 하지만 수학에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될 수 있는 96점, 94점 정도의 상황까지만 될 수 있다면 평균 1.5등급 정도까지의 수준을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상태에서는 오히려 서울대를 역으로 안정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원원 과목과 원투 과목의 조합의 비율이 5대 5에 가깝게 나왔었습니다. 따라서 원원 과목 같은 경우에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해서 비중이 지원하는 비중 자체가 많이 늘긴 했지만 오히려 학생의 100분위 정도의 상태로 봤었을 때는 원투 과목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것이 조금 더 안정적인 정시 지원에서 서울대학교 농생대 정도까지도 같이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상태에서 고민에 대한 그 팁을 좀 드렸습니다. 네. 뭐 우리 학생이 서울대를 또 희망하고 있으니까 과학 투 과목도 한번 고려해봐라라는 조언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주 선생님께서 분석해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 보시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맑음은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독서활동이고요. 구름은 수상 경력, 자율활동, 진로활동입니다. 네, 맑음과 구름을 반반으로 평가해 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주실까요? 네. 우선 맑음을 준 동아리 활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학생이 이제 1, 2학년 때 생물 관련 과학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고요. 동물 보호 관련 자율 동아리를 2학년 때 했고 그때는 부기장을 맡아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 같은 경우에는 연주 동아리에서도 이제 활동을 했고 연주 실력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제가 이제 이 생물 관련 동아리나 동물보호 관련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횟수를 좀 줄이더라도 어쨌든 3학년 때도 활동을 좀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자소서에서 자신이 어떠한 역할을 했었는지 또 배우고 느낀 점은 뭔지를 잘 기재해 주시길 바라요. 그리고 이 관련해서 이 동아리 활동을 하다 보면은 그 탐구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 결과물을 하나 만들어내서 무슨 대회 같은데 학교 교내 대회 나가면 좋겠지만 과제 평가 대회라든지 이런데 산출물 대회라든지 만약에 그런 대회 나갈 수 없는 시간이라든지 날짜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생물2가 있으니까 생물2 세특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동아리가 있으니까 동아리 활동란에다가 학생부에 기재가 되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연이어서 봉사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기견 보호소에서 22시간,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에서 25시간. 이 학생이 지금 자기가 생태에 관련해서 관심을 갖게 된 또 어떤 계기도 됐고요. 그래서 이런 그 활동들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공 관련 봉사가 되겠는데 이런 활동이라든지 또 하나 이런 건 이제 전공 관련 봉사니까는 자기가 관찰 일지라든지 아니면 탐구 결과물을 하나 만들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환경 정화가 1학년 때 42시간, 2학년 때 37시간이 있어서 79시간인데 이게 특이한 게 학교 내에서 환경 정화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학교에서도 본인이 지원해서 아마 어떤 환경 지킴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이왕 시간이 많이 투입된 거라면은 자소서에 한 번 정도는 다뤄주는 것이 좋겠고 본인이 환경생태공학부도 원하니까 거기랑 연결시켜서 한번 배우고 느낀 점을 써본다든지 아니면은 동물 관련해서 수의학이랑 관련해서 동물 생태 관련해서 한번 써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 싶어요. 그다음에 생물2 세특에도 이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떤 탐구 결과물을 만들어내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 독서 활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주 체계적으로 독서가 되어 있는데 1학년 때 18권, 2학년 때 15권 해서 총 33권을 읽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전공 관련 서적이 17권이 있는데 1학년에 7권, 2학년에 10권 해서 다 이렇게 1학년 때부터 전공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다는 걸 알 수 있고 아주 특이한 거는 특이하다기보다는 권장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과제 연구나 토론을 했으면 그 주제에 맞는 책자가
이 독서 기록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는 굉장히 좋았다. 그래서 또 수업에서 조금 더 심화돼서 자기가 공부하고 싶다고 하면은 거기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수업의 심화 및 확장으로서의 독서 기록이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서울대에 적합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선생님들이 해봤습니다. 권장하는 독서 활동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해봤고요. 네. 이제 연이어서 제가 구름을 준 부분은 제가 좀 욕심을 내서 이제 구름을 준 게 있는데 수상 경력이 학생 말마다는 이게 비평준화 지역이라서 경쟁이 치열했는지 모르겠는데 수상 경력이 조금 서울대 가는 학생들에 비하면 좀 적은 편이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또 이게 알짜로 딱 자기가 포인트 잡은 건 있어요. 그래서 수학이 좀 아이러니해요. 수학이 정말 이 학교가 내신이 치열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모의고사 성적이랑 비교해 봤을 때 제가 약간 조금 이렇게 등락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또 수학 관련 교과서 수상은 4회나 탔단 말이죠. 교과서 수상 4회 타고 또 수학 창의성 대회에서도 뭐 수상을 하고 해서 수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자기가 자신감이 있나 보다라고 하는데 또 수학 네. 성적은 떨어지고 있고 이렇게 아이고. 조금 그래요. 어쨌든 불안합니다. 네, 수학이. 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생명과학에서 교과서 수상도 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학생은 일관돼요. 영어를 잘한다고 하면은 수학 빼놓고 영어를 잘한다고 하면은 영어에서 상을 탔고 또 생명과학 전공 관련된 상도 탔고 해서 좋은데 그러나 마지막으로 좀 애석한 건 과학 관련 경시대의 그 수상 실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경시대회나 탐구대회 수상 실적이 좀 하나 정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가능할지 모르겠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생투 교과우 수상이라도 좀 탔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자율활동 같은 경우에는 성실하긴 한데 개별화된 자율활동 1학년 때는 없더라고요. 근데 2학년 때 좀 만회를 해서 연주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자율활동을 한 것이 있습니다. 자소서에 한번 부각시켜보면 어떨까 싶어요. 대부분 의대 가는 학생들이 연주 활동을 많이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수의학과지만 연주 관련 활동에 관련 자기 역할의 부각 이런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진로 활동 같은 경우에도 아주 성실하게 참여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 중에 자신이 어떤 것을 느끼고 배웠는지를 한번 자소서에 피력해 보면 좋겠고 특이한 거는 이제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 이 학생이 영어를 좀 잘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영어 학업 능력이 우수한데 영어 회화 시간이라든지 뭐 독해 작문 시간이라든지 이런데 모든 발표 주제가 동물에 관련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거기에 써주셨다는 게 학생과 선생님이 참 이게 합이 잘 맞았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꿈에 대한 열정이 또 느껴지기도 네, 하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비교과 활동을 분석해봤고요.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주 선생님, 우리 학생이 희망대학 중에 어떤 대학을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세 가지 희망대학이 있는데요. 네. 그중에서 서울대 수의학과를 한번 주목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1지망이 서울대 수의학과였고 2지망이 네. 건국대 수의학과, 3지망이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였는데 네. 1지망인 서울대 수의학과를 가장 주목할 대학으로 네, 진단해 주셨어요. 네. 그 이유와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조언해 주실까요? 네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뭐라 그럴까. 서울대 수의학과를 수시로 가면은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화면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서울대 수의학과 일반 전형입니다. 네. 25명을 선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년도 경쟁률은 12.3대 1이었습니다. 서울대는 1단계에서 2배수로 서울 100%로 선발하고요. 일반 전형은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에다가 면접하고 구술고사를 실시합니다. 서류평가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는 학업을 많이 보기 때문에 학업 능력, 자기주도적 학업 태도 이런 걸 많이 보죠. 그다음에 전공에 대한 관심, 지적 호기심 이게 대부분 보면 자기주도 학업 태도나 학업 능력, 지적 호기심이 다 통하는 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본다. 서류평가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면접을 좀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제시문 기반 면접입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에 일반 전형은 제시문 기반 면접이죠. 그런데 이제 공통 문항이 있고 그다음에 또 그 모집 단위별 문항이 있는데 수의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모집 단위에서 자체 출제를 하는 거예요. 5문항이 한 세트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CG를 보면서, 그러니까 화면을 보면서 제가 살펴볼게요. 수의과대학의 면접 문항을 제가 한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네. 수의과대학 면접 문항을 보면은 우선 수의과대학은 수의학 전공에 필요한 자질이나 인적성 평가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대부분 의대나 그다음에 이런 수의대가 인적성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상황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상황을 제시하고 그 속에서 생명과학적인 기본 지식이 있는지 학업 소양 능력이 있는지를 보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겠고요. 50분 내외로
면접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2016학년도에 면접 문항을 제가 좀 봤어요. 학생도 이걸 참고하려면은 어느 대학에나 있는 선행 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라는 그런 공지되어 있는 그 보고서를 살펴보면 그 문제가 다 기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5가지 문제가 나와 있죠. 다섯 방에서 방이 5곳이에요. 면접실 5곳에서 5가지 시험 문제를 이렇게 치르게 되는 겁니다. 살펴보면 뭐 메르스와 집단 폐렴에 대한 대처 방안이라든지 또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자전거와 애완견이 충돌했을 때 과실 처리를 어떻게 하냐 참 다양하죠. 그다음에 길고양이를 둘러싼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길고양이를 이렇게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계속 주고 기르니까 보호를 하는데 좀 과도하게 했죠.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컴플레인을 하고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또 야생동물 보존이라든지 포획, 그다음에 고등학교 수학여행지에서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들을 살펴보는 그런 5가지 질문이 있었죠. 이런 질문들을 보면서 면접에 대한 대비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조언해 주실까요? 네. 이제 학생이 그래서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한 10명 정도 등록을 안 했다면 학생이 일반 전형에서 정시 가군입니다. 네. 가군으로 이제 서울대 수의학과에 지원할 수가 있게 되겠죠. 전년도에는 이 모집 정원이 아닙니다. 2월 인원이 10명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모집 정원은 없는 거죠. 네. 그다음에 7.9대 1이었고요. 수능 100%로 선발합니다. 이 모집할 때 이제 그냥 일반적인 서울대 정시와 똑같은 방법이죠. 그런데 이제 서울대는 영어를 감점을 하기 때문에 수학 40%, 국어 33%, 탐구 26.7% 정도로 비중을 둬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0.5점씩 감점을 하고 있고요.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3등급까지가 만점이고 나머지 4등급부터는 0.4점씩 감점을 하게 되겠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수의학과 최초 합격한 학생이 전년도에는 이제 영어까지 포함했잖아요. 국수 영탐 표준 점수가 522점이었습니다. 그럼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측해 보건데, 그러니까 추정하는 거죠. 추정해 보건데 이 표준 점수 522점이면 상위 누적 0.95% 정도 됐어요. 그래서 서울대 수의학과는 한 0.95에서 1% 정도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에 또 정시에서 국수 영탐을 다 봤지만 그냥 영어를 빼고 국수 탐의 100분위 합만 봤을 때 294점인데 그 294점이면 상위 누적 0.3% 정도 돼요. 네. 근데 이게 완전히 매칭이 되는 그런 이 지금 방법은 아니에요. 이거는 영어를 봤는데 영어 점수를 인위적으로 빼고 국수 탐만 지금 한 것이고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 아까 294점 정도 됐으니까 뭐 추정컨대 거의 네. 비슷한 이 100분위를 갖는다고 한다면 상위 누적으로 봤을 때는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많은 변수가 있으니까 수학 성적은 반드시 확보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 학생 오늘 상담 받았는데 어땠어요? 네. 오늘 좋은 정보 많이 얻었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 첫 학력평가 잘 치르시고요. 오늘 전략을 바탕으로 앞으로 학습 계획 잘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상담한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